H350을 잘 사용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전체 검정 및 테스트 이미지 출력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마법사 안내에 따라 빌드 후 청소를 마친 후에는 노즐을 청소하고 헤드의 기능을 점검하기 위해 이 두 이미지를 출력해야 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전체 테스트 이미지를 통해 프린트 헤드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더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잡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의 입장에서는 전체 테스트 이미지를 통해 오프셋과 오버랩 값을 조정하고 각각의 노즐이 어떻게 분사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용지 테스트를 위해 빌드 영역에 종이를 놓는 방법, 출력하는 방법, 전체 검정 이미지를 출력하는 방법을 시연한 뒤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전체 테스트 이미지를 출력한 후 그 이미지를 어떻게 읽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덮개를 잠금 해제하고 들어 올립니다. 이제 빌드 플레이트 위에 종이를 올려놓겠습니다. A3 용지를 약 1.5mm 높이로 쌓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항상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해 종이의 니 모서리를 빌드 표면에 고정하세요. A3 용지는 북미에서는 종종 리걸 페이퍼라고도 불립니다. 크기는 297mm에 420mm입니다. 종이가 빌드 플레이트 전체를 완전히 덮도록 하세요. 빌드 표면의 일부에만 분사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A3용지 더미를 빌드 플레이트 위에 올려놓는 이유는 분배 슬레드가 빌드 플레이트 위로 파우더를 밀고 난 뒤에 높이를 모방하기 위함입니다. 종이 더미와 프린트 슬레드 사이의 거리는 프린트 슬레드가 파우더 위에 반쯤 분사할 때의 간격을 더 잘 반영하게 됩니다. 이제 더 선명한 이미지가 인쇄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종이 더미를 빌드 표면에 올려놓고 뚜껑을 닫은 후 서비스 작업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프린트 시스템을 선택하고 아래로 내려가 페이퍼 테스트를 선택한 다음 풀 블랙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이제 풀 블랙 이미지 테스트를 시작하고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모니터링합니다. 그리고 프린트 슬레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할 때 종이 더미를 건드리면 사용자 인터페이스 왼쪽 상단에 있는 빨간색 취소 버튼을 눌러 작업을 취소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종이가 빌드 플레이트 위에서 이동되고 프린트 슬레드가 그 위를 지나가면 빌드 표면을 반쯤 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영역은 IPA로 철저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완전한 검은색 이미지의 인쇄가 끝나면 우리는 뚜껑의 잠금을 해제하고 들어 올립니다. A3 용지 더미에 내 모서리에 붙어 있는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맨 위에 용지를 뗍니다. 검사하는 동안 이미지를 방해하는 선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반쪽 선에 공기가 있으면 완전한 검은색 이미지에 누락된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다시 인쇄해야 합니다. 완전한 검은색 이미지를 인쇄하는 것은 헤드를 반쯤 세척하면서 모든 노즐이 제대로 분사되는지 빠르게 점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전체 이미지 테스트로 진행하기 전에 시작 높이를 유지하기 위해 용지 더미 위에 다른 용지를 한 장 더 올려야 합니다. 용지를 추가한 후에는 모서리를 테이프로 고정하고 뚜껑을 닫으세요. 전체 테스트 이미지를 시작하려면 Service Operations로 이동한 후 Print Systems, Paper Test를 선택하고 Full Test Image를 선택하세요.
전체 테스트 이미지 인쇄가 완료되면 뚜껑의 잠금을 해제하고 뚜껑을 엽니다. 마스킹 테이프로 고정한 내 모서리를 제거한 후 프린터에서 전체 테스트 이미지를 꺼냅니다. 이제 검사를 시작합니다. 먼저 겹침과 오프셋을 확인합니다. 또한 수직선이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이런 선들은 보통 막히거나 빗나간 노즐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노즐을 하나씩 개별적으로 확인합니다. 여기에서 막힌 노즐이 선을 만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계속해서 막히거나 빗나간 노즐이 있는지 검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인쇄물의 품질은 좋습니다. 3개의 헤드 중 막힌 노즐은 하나뿐입니다. 여기 전체 테스트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제 막힌 노즐이 나타난 부분에 집중하겠습니다. 고객으로서 여러분의 책임은 이러한 부분을 발견하고 모니터링하며 관리하는 것입니다. 헤드 수명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해 매주 한 장의 전체 테스트 이미지를 보관할 것을 권장합니다. 전체 테스트 이미지에서 계속 선이 보인다면 노즐을 통해 반 정도 퍼지하여 이를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 검정색 이미지를 몇 장 더 출력한 후 전체 테스트 이미지를 출력하여 결과가 개선되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만약 개선되지 않았다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헤드 유지 보수를 좀 더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슬레드가 클리닝 노즐 위에 있을 때 FMS를 활성화하고 하드 퍼지를 실행합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프린트 헤드에서 딥 클린을 선택하고 스무 사이클 클리닝을 위해 스무를 선택합니다. 또한 우리가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점검하거나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은 오프셋입니다. 오프셋은 각 헤드가 개별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슬레드가 설계된 방식에 따라 프린트 헤드, 이는 프린트 헤드 1과 3보다 앞에 위치하며 프린트 헤드가 좌우로 이동할 때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린트 헤드 2가 프린트 헤드 1과 3보다 먼저 분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프셋은 타이밍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 헤드 2개가 먼저 인쇄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나와 3개가 동시에 인쇄를 시작합니다. 오프셋 간격이 잘못 맞춰져 있으면 너무 일찍 분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는 분사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보다 늦게 시작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프린트헤드 1과 2와 3 사이에서 줄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이미지들은 오프셋이 잘못되도록 내부적으로 제가 수정한 것입니다. 한 방향으로 여러 요소를 추가해서 XPM에 저장한 뒤 잘못된 오프셋으로 인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정확한 값으로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프린트 헤드가 분사를 시작하는 위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 이미지는 오버랩을 보여줍니다. 오버랩이란 프린트 헤드 1과 프린트 헤드 2가 둘 다 분사하는 동일한 공간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면 융기되거나 높아진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프린터에 이 오버랩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일부 노즐이 특정 영역에서 겹치지 않도록 분사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것은 오버랩을 아주 가깝게 설정해서 두 헤드가 한 지점에 동시에 분사하도록 한 다음 오버랩을 변경한 것입니다. 오버랩이 충분하지 않게요. 그래서 프린트 헤드 1과 프린트 헤드 2 사이에 어느 쪽에서도 분사되지 않은 영역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조정해서 이제는 프린트 헤드 1과
프린트헤드 이 사이에 공간이 없이 제대로 출력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오퍼레이터로서 전체 테스트 이미지는 헤드의 상태를 확인하고 막힘이 있는 부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문제는 정기적으로 전체 검정 이미지를 출력하고 딥사이클 클리닝을 실행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체 테스트 이미지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오프셋과 오버랩에 관해서는 오퍼레이터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니터링하고 조언하며 스트라테이시스 서비스 기술자에게 알려주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조정은 인증된 서비스 기술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시간과 이 적층 제조 세계를 조금 더 낮고 밝게 만들어 주신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수리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